김어준이 완전히 긁혔어요. 저한테 낚여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리다가 이제는 총리실에 고발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사과를 하고 아니면 뭐 본인이 원래 잘하는 대로 그 똥 싸고 뭉개기를 하든지 그러면 될 일인데 끝까지 그 죄를 쌓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어준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온 것 같아. 인생을 그 온실 속에서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위기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그렇죠. 조국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정치인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지옥에도 갔다 오고 나락으로도 떨어져 보고 또 거기서 기사회생해서 또 살아나고 이런 이제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위기가 올수록 빛을 발합니다. 근데 이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온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자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자멸을. 근데 사실 김어준이 뭐 순탄하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뭐 본인이 어렵게 뭐 산 적이 있나? 그러다가 처음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위기랄 것도 없는데 그냥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조국당하고 지방선거 직전에 이게 합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성비위 사건을 조국이 제대로 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합당은 물 건너 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지금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를 민주당 당원들이 그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 여기 성비위 사건이 터지고 또 이 문제를 조국이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못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조국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조국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인 인식이 없는데 이 성비위 사건을 대충 뭉개고 넘어간 조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 분란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성사될 수 있는 합당이었냐고.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합당을 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추진을 했어야 돼요. 작년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올 1월 달에 뜬금없이 2월이죠. 1월도 아니고 지방선거가 이제 뭐 100여일로 앞으로 다가온 이런 시점에 당 내부를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이슈를 던져가지고 이게 이제 성공할 거다? 그 큰 착각인 거지. 불가능한 일을 애초부터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이게 실패됐다고 이렇게까지 저는 자멸을 할 줄 몰랐어요. 거의 뭐 발광 수준 아닙니까? 사실 뭐 저는 김어준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은 좀 약해질 수도 있어도 김어준이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무너지거나 그런 일까지야 가겠는가? 예? 뭐 털레반들이 튼튼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로서의 김어준은 쉽게 자멸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하는 짓을 봐가지고는 저는 유튜버로서도 앞으로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본인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청률은 계속 뭐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겠지만은 이제 어떤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는 그런 유튜버가 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이미 다 해명이 됐잖아요. 그 KTV 영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이건 논란이 다 정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똥 싸고 뭉갤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또 들고 나왔어. 제가 볼 땐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김어준이 완전히 멘탈이 나갔다. 아까 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가지고 이런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위기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 뭐 조국도 마찬가지고 김어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김어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를 완전히 그죠? 그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지금 완전히 상실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일단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요거부터 영상을 먼저 보시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심각한 실수를 했어요. 실수가 아니라 속심이 드러난 거죠. 먼저 김어준 뉴스공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KTV 어제 해명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전에도 저는 대통령 순방 영상 항상 챙겨봤는데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대표 대통령 악수 장면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면서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그걸 의식해서 봅니까? 근데 이번 순방 영상은 하필이면 정청래 대표 바로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듯한 장면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일부러 등을 돌렸나? 일부러 등을 돌렸나? 오. 싶은 영상.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KTV에서 해명이 나왔죠. 근거리 원거리 카메라가 두 대인데 네. 근거리는 대통령 따라다녀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껐다켰다 하는데 하필 끄는 동안 그 순간을 놓쳤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원거리는 대통령과 부인이 가려져서 못 썼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다른 방송국에서는 풀단 자기들만의 영상이라 다른 거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근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기관 기록물은 공공성 때문에 따로 아카이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따로 원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원거리 영상에 대통령이 가려지지 않은 영상이 있어요. 안 가려지잖아요. 네. 전혀. 네. 왜 자기들한테 있는데 없다고 하냐는 거예요. 저기서 예를 들어서 부인은 잘 안 나왔지 않냐. 네. 대통령과 부인이 동시에 잘 나와야 영상을 내보낸다는 내부 기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인이 제대로 안 나왔거나 심지어는 대통령이 제대로 안 나왔거나 사람들에게 가려졌거나 하는 영상 많습니다. 이미 공개된 것 중에. 네. 자, 부인 가려졌죠? 안 보이죠? 네. 부인이 다 잘렸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 대통령도 가려서 안 보여요. 저런 영상은 너무 많아요. 구차하니까 그만 봅시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대표가 멀쩡히 보이는 영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똑 자르고 자른 나머지를 붙였잖아요. 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납득이 잘 안 되죠. 더군다나 이번에도 그랬고 이 앞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안 그랬어요. 저렇게 그런 장면들 다 안 잘렸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청와대가 굳이 사진을 저런 걸 올렸어요. 패싱 아니라고. 제가 이 얘기를 이번 세 번이나 하는 이유는 오늘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대표와 대통령 악수 장면을 편집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니까. KTV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편집하세요. 자, 일단 이 대목까지 보시고 뒤에 좀 더 영상을 같이 보실 내용이 있어요. 그건 뒤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심각하죠,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심각한데 가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영부인이란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아요. 부인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이 나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번 정도를 언급을 했는데 영부인이라고 안 하고 대통령 부인이라고 했다. 그럼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10차례 이상 나와요. 끝까지 부인이야. 영부인이란 단어 한 글자 더 넣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저는 김어준의 속심이 이제 들킨 거라고 봐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게 명파리를 해가지고 장사질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부인이란 단어가 안 나오잖아. 김혜경 여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부인함.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영상을 보고. 응?
오늘 뭐 이걸 지적하는 방송이 없더라고.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열 번 가까이 언급을 하는데 영부인이란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김어준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저는. 김어준의 속내를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이래서 명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래 명팔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는 반심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충심인 양 유권자들하고 시청자들 속여서 사기치고 있는 놈들이, 이게 명팔이지 뭐가 명팔입니까?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 가보면은요, 이제는 김민석 총리를 넘어서 좀비 비트레이트님, 뉴 이재명과 털보할 영부인을 부인이라고, 미쳤네. 이게 전에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 안 했습니다. 저는 억지 선동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억지 선동은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래도 방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전에 김어준이 김혜경 씨라고 호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방송이니까 뭐 말을 하다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방송에서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뭐 타 채널에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꽤 나왔는데, 그래 뭐 한 번 정도 말실수한 거 가지고 이걸 또 억지로 억가를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 언급은 안 했어요. 근데 문제인식은 가지고 있었죠. 저놈이 저게 속에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구나, 언젠간 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가 쌓일 때까지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딴청님 깨꼬메스 좋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라 달라요? 그때 영상 못 보신 분들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제 깔 수 있는 거예요. 딴청님 깨꼬메스 좋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대통령도 잘 풀렸지만 김혜경 씨도 저를 할 때 뚝뚝 흘려. 어제 15년이 구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할 커뮤니티에서도 최근 김정수 여사가 착륙한 브로치 전화가 2억 원이 넘는다는 시의 입장이 넘쳐나요. 네, 대통령도 잘 풀렸지만 김혜경 씨도 저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해찬 전 총리를 조문을 하셨을 때 그 영상을 틀어놓고, 저것도 좀 사실 이상했죠. 그래서 저걸 쇼츠로 만들거나 유튜브에서 이제 비판을 하신 그런 채널들이 꽤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호칭을 약간 간격을 두고 부인 김혜경 씨 뭐라고 호칭할지를 고민하는 듯한 잠깐이지만 공백이 있어요. 이거 잠시 앞에 부분만 볼까요? 대통령도 저렇게 흘렸지만 김혜경 하다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부인 김혜경 씨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그래 뭐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인이란 단어를 오늘 영상에서는 거듭, 그죠? 영부인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인 하잖아. 왜 이렇게 부인을 해? 그러면 김어준이 원래 영부인들에게 저렇게 호칭을 했는가? 그죠? 원래 이제 좀 싸가지가 없는 놈이어서 누가 됐건 저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자, 이거 보시죠. 작년에 있었던 김어준의 콘서트 장면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여사님,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여사님. 작년 6월에 있었죠, 파워풀인가요? 그 콘서트에서 그 김어준이 이제 문재인하고 호용호제를 하기로 했어요. 호용호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김정숙을 저는 이제 여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김정숙을 누님이라고 부르기 직전에 여사님이라고 호칭을 써요, 그죠? 여사님이라고 호칭을 씁니다. 전직이에요. 현직도 아니고. 전직도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예의 바른 놈이 현직을 시인이 부인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직도 여사님이라고 하잖아. 네, 유스썰님, 그냥 애혀 시발입니다. 이재명 죽이려 했던 친문패족의 득세 막아야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막아야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저러고 있다라는 걸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전직인 김정숙에게는 여사님이라는 호칭을 저렇게 깍듯하게 붙이고 있으면서 현직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김혜경 신이 부인이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김어준의 저는 속내가 드러난 거라고 봐요. 제가 감히 지금 어쨌건 유튜버 하면서 벌어먹고 살려면 지금 명팔이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은 보수 유튜버도 명팔이 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친민주당 유튜버들이야 당연히 명팔이 해야 되는 거고 보수 유튜버들도 명팔이 해요. 근데 본심은 뭡니까 저게? 본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서자 취급하는 거지. 서자 취급. 서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지적사항, 이건 내용상 문제인데 참 저게 일부러 저러는 건지 지능이 모자란 건지 그 조우기도 이제 비슷한 짓을 하더라고요. 네, 좀비스님, 뉴 이재명 열받네 씨벌. 털보 진짜 김혜경 여사 개무시하네. 그 조우기도 그 가짜 뉴스라고 그 실제 발언 내용하고 자막이 조작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 채널에서 방송을 했고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현주가 주어가 제가 이현주가 아니다. 이현주가 일시적으로 좌파가 돼서 민주당에 들어가서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누군가 좌파가 됐더라도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외연을 넓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오해를 해서 잘못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2번이나 더 틀었어요. 더 틀면서 증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가짜뉴스라는 걸 지가 보여주면서도 아니래. 막 우기더라고. 이게 지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악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김어준이 주장은 이거잖아요. 카메라 2대가 있어요. 원거리에서 찍은 카메라가 있고 근접 촬영을 했던 카메라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KTV 아카이브를 들어가 보니까 1번 카메라가 찍은 원거리 영상에는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님이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왜 무편집 본에는 그 영상이 안 들어왔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걸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뭘 김혜경 여사가 뭐 잘려가지고 잘린 영상을 안 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저 무편집 영상이라고 나오잖아요. 무편집 영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스포츠 중계랑 똑같은 거야.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시러 쭉 걸어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악수하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가시잖아. 이거를 원거리에 있는 1번 카메라하고 2번 카메라가 같이 찍는 거예요. 같이 찍는데, 자, 야구할 때, 오늘 뭐 한국 대표팀 야구 중계도 있었는데, 야구할 때 타자를 이렇게 보여주다가 공을 딱 치면은 원거리로 나오죠. 원거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번 카메라에서 2번 카메라로 넘어간다라는 거야. 자, 저 무편집본은
1번 카메라에서 2번 카메라로 넘어간 거예요.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그 비행기로 향하는 모습을 카메라가 찍고 있다가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간 거를 편집 없이 그냥 붙여가지고 무편집본이야. 그래서 무편집본으로 나간 거야. 예. 원본 1번이 계속 찍은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2번이 계속 찍은 그림도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스포츠 중계하듯이 1번 찍다가 2번으로 카메라를 넘겨가지고 그 넘겼을 때 공교롭게 정청래가 가장 먼저 악수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악수한 장면이 2번 카메라가 찍을 때 2번 카메라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잘린 거예요. 그래서 무편집본이라고 나온 거야. 무편집본. 만약에 원거리에서 찍은 그 장면을 거기에 집어넣었으면 편집본이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 시청자들한테 왜 사기를 칩니까? 현장에서 거의 생방송 수준으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넘어간 거를, 그럼 1번 카메라에 정청래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찍혔을 수 있어도 무편집본에서는 2번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잘려 있었던 거야 그게. 그러면서 무슨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찍힌 건데 이거는. 현장에서 생방송은 아니었지만 편집을 안 한 상태에서 라이브에 가까운 형태로 무편집본으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가서 편집본에 그 영상이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벌어진 거야.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청래가 잘렸을 때도 있고 무슨 김혜경 여사가 잘렸을 때도 있고 윤호중 총리가 장관이 잘렸을 때도 있고. 근데 정청래가 잘린 것만 왜 문제가 되냐고. 그리고 그게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시청자들한테 사기를 치냐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된 걸 왜 사기를 치냐고. 그 화면을 썼으면 원거리에서 정청래가 악수하고 있는 영상이 잘 나온 그 영상을 쓰면은 그거는 편집본이 된 거야 이 사람아. 근데 KTV에서 무편집본이라고 써놨잖아. 현장에서 편집 없이 카메라 스위치로, 카메라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카메라 스위치로 가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야구 중계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스포츠 중계한 거랑 라이브가 아니었을 뿐이지 스포츠 중계랑 똑같은 형태로 촬영된 걸 공개한 거예요. 거기 현장에 연출하는 사람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사인을 줬기 때문에, 연출 큐 사인을 줬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동을 한 것이지 1번에서 2번으로 그런 것이지 그게 편집을 한 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악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KTV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야. 나중에 정청래랑 악수하는 영상이 나왔다고 해서 그 무편집 영상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김어준이 얘기한 대로 원거리에서 정청래와 악수하는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썼다라면 그건 편집본이 되는 거야. 편집본. 근데 KTV에서 정확히 소개를 해놨잖아. 명시를 했잖아요. 무편집본이라고. 편집을 안 한 상태로 연달아 찍힌 걸 1분 3분 정도의 영상을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업로드를 한 거야.